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시승격 50주년 6부작 라디오 반백성남 마지막 6부의 시간입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의 시간들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참 아쉽네요. 반백성남 6부 완백성남. 오늘은 미래의 성남, 앞으로 바뀔 성남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지난번에 5부 때도 인사드렸었는데 신도시 퀴즈로 인사드렸었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연입니다. 네, 세연님도 또 와주셨어요. 성남시 승격 50주년 라디오 반백성남. 지난 1부에서 5부까지를 살짝 되짚어 볼게요. 1부에서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성남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2부에서는 시승격이 되기까지의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일기 신도시가 생긴 1980년대 후반의 경제 상황,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4부에서는 일기 신도시 분당의 노후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지난 5부는 재개발 그리고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정말 1부에서 5부까지 열심히 달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시승격 50주년을 맞아서 성남의 여러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가득한 알찬 행사들이 펼쳐졌고 또 앞으로도 펼쳐질 예정이에요. 청취자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가서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행사는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는 파크 콘서트인데요. 올해는 8월 19일에 시작을 했고 10월 7일에 끝이 났습니다. 아마 제일 인기 많은 그런 행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남아트센터에서는 시민의 날 기념식 기념 행사가 10월 5일에 열렸습니다. 또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탄천에서는 2023 성남 페스티벌이 열렸고요. 10월 17일 분당구청 잔디광장에서 KBS 열린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와, 진짜 많네요. 저도 열린음악회 티켓을 구하려고 아침에 행정복지센터에 갔었거든요. 근데 5분 정도 늦었는데 티켓 배부가 끝났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좀 못 봤습니다. 그쵸. 보통은 줄 서지 않는 한 표 얻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침부터 줄 길게 서 있는 것들 저도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더 서둘렀어야 되나 봐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행사들이 좀 있어요. 성남시청 온누리에서 희망 성남 토크 콘서트 준비돼 있거든요.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이지영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정리합시다 라는 주제로 만나볼 수 있고요. 배움숲에서 사전 선착순 접수합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수요일에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통고구마 축제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리는데요. 우리가 연상하는 따끈따끈한 고구마의 맛있는 향을 덤으로 하는 축제입니다. 수능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고3이 준비하는, 그러니까 졸업생이 준비하는 거겠죠. 마음이 통하는 축제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있었던 축제를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더라고요. 수능하면 네,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맛있고. 네, 수능 끝나고 나서 그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수능 끝났으니까 이제 이전에 축제에 참여하지 못했던 아쉬움도 달랠 수 있고. 맞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파크 콘서트에 실제로 다녀왔거든요. 와, 누구 콘서트 가셨어요? 아무래도 잔나비 가장 유명했던 걸 보러 갔었는데요. 네. 그때 사람 많지 않았나요? 제 맞아요. 친구도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정말 길었고 그래서 저도 공연을 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잔나비 공연은 뭐 워낙 인기가 있어서 현장에서 못 보는 사람이 많을 걸 고려해서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입장 방식이 바뀌었다고 들었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11시부터 팔찌를 배부를 했는데 그 입장 팔찌가 있어야지 공연을 볼 수 있었어요. 네, 입장 방식이 바뀐 건 몰랐네요. 이제 선착순 배부니까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지역에서 열리는 거니까 괜히 우습게 생각하고 빨리 갔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네. 새벽부터 줄 서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 네. 공원을 한 바퀴 빙 돌아서 밖에까지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공연을 보신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요. 진짜로요. 네, 정말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공연 볼 때는 즐거우셨죠? 네, 기다렸던 게 지쳤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질 정도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또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봤다라는 그렇죠. 심리 때문에 더 좋으셨을 것 같아요. 현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파크 콘서트 공연 하루 전날 일이었어요. 저녁 5시 무렵 정도에 중앙공원의 줄이 벌써 1km 가까이 늘어섰더라고요. 돗자리랑 휴대용 의자를 깔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파크 콘서트의 야외 공연장 객석 입장 방식이 올해부터 바뀌었는데요. 이태원에서 많은 인파로 사고가 난 뒤로는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무대 앞에 계단 450석, 그리고 돗자리를 펼 수 있는 잔디 구역 앞에 한 8,000석, 총 8,450명 정도 수용 인원이 된다고 들었어요. 이 인원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장 팔찌를 도입을 해서 팔찌 배부는 공연 당일 11시부터 하는데 이렇게 줄을 섰다는 거죠. 계단석은 선착순대로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를 선택해서 고를 수 있고요. 입장 팔찌는 한 사람이 하나씩 받을 수 있는데 타인한테 양도하지 못하게 현장에서 발부를 하고 손목에 직접 채워주는 방식이었어요. 이걸 손목에서 빼면 개별 입장 코드가 찢어지게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전날부터 벌써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선 거죠. 작년에 잔나비 공연 때도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야외 공연장을 완전히 꽉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는 입장 팔찌를 한 사람당 하나씩 그 자리에서 손목에 직접 채워줬다고 하는데 공연 당일에 제가 11시쯤에 줄이 하도 길길래 도대체 어디까지 줄이 있나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30분 정도를 걸었어요. 줄 끝을 찾아서요. 근데 줄이 중앙공원의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서영고등학교까지 이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도 그 서영고등학교부터 서서 그 입장 팔찌 배부하는 곳까지 갔는데 그 앞에는 마치 공항 입국 대기줄처럼 몇 겹으로 이렇게 이어서 돌아가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입장 팔찌를 받고 돌아가는 한 팬분을 봐서 언제부터 오신 거냐고 여쭤보니까 아침 5시 첫 차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차를 타고 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팬심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전날 저녁부터 긴 줄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일찍 팔찌를 구하셨나 해서 여쭤봤더니 첫 차가 비결이더라고요. 와 그랬군요.
사람이 없이 의자나 돗자리로 줄을 맡아놓고 그렇게 갔던 것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는 행사본부에서 다 치웠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서 있는 것만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찍 와서 밤을 샜던 거고 그렇게 해서 많이 입장 팔찌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잔나비 같은 경우는 성남에서 멤버들이 나고 자랐다라고 해서 성남에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고향 성남 또 분당에 대한 노래를 만든 것도 있잖아요. 돌마로라는 곡인데 알고 계신가요? 성남에 대한 노래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는 몇 년 전엔 파크 콘서트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나름 자주 갔었다고 생각해요. 세븐틴이요. 정말 진짜 너무 잘생기고 멋졌어요. 보면서 감탄했던 기억밖에 안 나요. 그때는 이제 돗자리로 자리를 맡아놓거나 아니면 아침부터 계속 공연장에 있었어요. 네, 맞아요. 가수들을 다 보고 와야 되니까 친구들이랑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장 방식이 팔찌로 바뀐 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리 싸움도 없어서 더 좋고 편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자리를 잡겠다고 남의 돗자리를 좀 치우기도 하고 자리 싸움도 꽤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연 시간이 저녁 시간대라서 아침에 가서 기다리는 것도 체력적으로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자나 돗자리로 자리를 잡은 건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나서서 단속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맞아요. 남의 돗자리를 치우면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웠는데 이렇게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거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파크 콘서트 말고도 갔던 행사 또는 가보고 싶은 행사가 있을까요? 저는 모두 모여 모란에 가고 싶었어요. 아쉽게 이제 그날 일이 있어서 못 갔지만 좀 진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그 행사 너무 모란시장에서 크게 진행하는 건 진짜 오랜만이잖아요. 그래서 가보고 싶었는데 저는 아쉽게도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아이고. 이 정보를 알았어요. 네, 저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모두 모여 모란, 맞아요. 그렇죠? 모란 상권 형성 60년 그리고 성남시 승격 50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란 민속 5일장 상인회가 10월 21일 토요일에 모두 모여 모란 이 축제를 열었는데요. 벼룩시장 그리고 수공예 마켓셀러, 가천대 아트페어 마켓셀러 그리고 먹거리 장터를 비롯해서 대규모의 플리마켓 부스까지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여기에 전통 떡 만들기, 윷놀이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선물도 나눠드렸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좀 즐겁게 즐기셨던 것 같은데 두 분은 모두 못 가서 좀 아쉬우셨겠어요. 네, 너무 아쉬웠죠. 코로나가 퍼지기 전엔 정말 자주 갔던 곳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자주 못 갔었거든요. 근데 딱 코로나가 끝나고 진짜 정말 오랜만에 행사가 열린 건데 못 가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팩이 2,000원인데 어떻게 올런지가 언젠데. 저는 모란시장을 자주 가던 곳은 아니었어요. 정말 가끔 가다가 들리는 곳이었는데 SNS에서 모란시장이랑 당시 인기 있는 채널이랑 협업해서 만든 홍보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 하고 보니까 이미 지났더라고요. 아, 저는 어떤 영상인지 알 것 같아요. 코미디언 분이 하는 채널인데 당시 영상의 콘셉트랑 그 말투가 좀 유행이었죠. 다른 콘셉트의 영상도 유행이었고요. 네. 저는 SNS를 자주 하니까 요즘 유행하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홍보하는 걸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영상도 보면서 와, 이거 아이디어 좋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특별히 그렇게 느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당시 채널의 컨셉을 정말 완전히 활용을 했다는 느낌이었고 영상의 내용도 기승전결이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보고 싶어지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진짜 꼭 보세요. 엄청 재밌어요. 네,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열정적으로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모란시장에서 기억에 남는 음식이나 광경 두 분은 혹시 있을까요? 전 모란시장에 제일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나요. 아, 처음 갔을 때 왜요? 말로만 듣던 곳에 갔던 거라 처음 간 날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무엇보다 제 예상보다도 사람이 더 많고 네. 규모도 더 커서 구경하는 내내 입을 벌리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영장인의 김입니다. 맛있는 김치랑 하세요. 맞아요. 생각보다 정말 크죠. 사실적으로 말해줘서 그런지 저도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저도 처음 갔을 때 여기저기 구경하느라 정신없이 막 봤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고춧가루 18,000원이요. 18,000원. 꽃이에요? 네. 하나 드릴게요. 인생 첫 재래시장 구경이었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인생 첫 재래시장. 그렇다면 그 규모 때문에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5일장 있는 날이면 모란에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많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한 번에 몇 명이 건네는지 막 세어보기도 하고 정말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기도 하고 또 다른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경험 지영님 있으신가요? 저는 인상 깊었던 걸 콕 집어서 설명하긴 어려운데 네. 갈 때마다 그 추억이 새록새록 샘솟는 것 같습니다. 오, 뭐라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음식뿐만 아니라 옷이나 아니면 뭐 플리마켓처럼 다양하게 구경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걸어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가끔 시험 끝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넓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보진 못하고 나눠서 가면서 이번엔 여기, 다음엔 저기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는 게 정말 모란시장의 묘미이고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가서 구경하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이 얘기인데 저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다 보려면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나눠서 봐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팔고 있고 넓은 곳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란시장처럼 재래시장 같은 구시가지에 갔을 때 불편한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있으셨어요? 네, 아무래도 구경하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 또 맛있는 음식 사 먹기도 하고 해야 그래야죠. 되는데 현금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말 하려고 했어요. 네. 요즘은 카드를 많이 쓰니까 다들 카드만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금을 쓰는 게 불편해요. 그쵸.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은행에 가서 돈을 뽑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잔돈은 이제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잔돈을 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는 현금을 많이 안 가지고 다녀서 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 현금은 없어도 계좌이체로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현금이 없을 땐 계좌이체로 계산하는 가게도 많아졌더라고요. 계좌이체를 쓰는 가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또 보니까 모란시장에 오신 어르신분들은 카드보다는 현금이 아무래도 더 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계산하는 것도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가지 다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셨고요. 그렇다면 젊은 층의 유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인터넷을 자주 하는 사람들일수록 홍보의 효과가 빨리 나온다고 생각해서 정말 홍보가 제일 큰 힘을 갖고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SNS에 홍보 영상을 보고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홍보 영상을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MZ세대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유행에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건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겨냥한 홍보가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홍보에 좀 많은 힘을 써야 한다라는 의견 두 분한테 똑같이 나왔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빨리 전달되고 또 빨리 적응하는 정보화 시대의 젊은 연령층의 공략을 1순위로 꼽아야 한다. 이런 얘기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파크 콘서트 인기 1순위죠. 잔나비의 돌마로 듣겠습니다. 늦었어 이제 집에 가야 해 I cry cry 엄마가 뭐라 그런단 말야
전설 속 동물처럼 숨쉬며 잠을 자는 곳 꺼내줘 제발 여긴 너무도 답답한 곳 언젠가 내가 잊혀진다면 아스팔트 나로 이곳으로 오세요 깜찍하지만은 않던 작은 내가 사는 곳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해줘 사랑을 해줘 엉엉 울던 그대가 전설 속 동물처럼 숨쉬며 잠을 자는 곳 꺼내줘 제발 여긴 너무도 답답한 곳 언젠가 내가 잊혀진다면 아스팔트 나로 이곳으로 오세요 풋풋하지만은 않던 옛사랑이 서는 곳 영원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잔나비의 돌마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시승격 50주년 6부작 라디오 반백성남 6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남시에는 구시가지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한편 미래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도시로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죠. 제1 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해서 제2 테크노밸리까지 지어진 판교. IT 계열의 회사들이 많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판교에 자주 가시죠? 네, 저는 정말 자주 가는데 친구들도 판교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많고 저는 뭐 쇼핑하러 가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랑도 모이기도 편해서 정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아서 돌아다니기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신문낭선 판교역이 있어서 또 더 그렇겠죠. 볼거리도 많고요. 판교에 있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을 때부터 유명 브랜드 3개가 모두 입점을 결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판교는 미래 도시로서 IT 기술 산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와, 백화점을 지을 때부터 브랜드가 입점을 결정했다니 네. 정말 대박인데요. 그렇죠.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맞아요. 세상 생각보다 더 대단한 곳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런 뒷얘기들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판교가 IT 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걸까? 판교 테크노밸리가 생긴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처음 IT밸리를 만들고자 했을 때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의정부시에서 신청을 했었고요. 그중 성남시가 판교 신도시 계획에 강남구와 바로 연결되는 신분당선 계획을 내세워 유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테크노밸리를 착공했고 2012년부터 IT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했다고 해요. 국내에 존재하는 테크노밸리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업이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도 불립니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제3 테크노밸리가 제1, 2 테크노밸리와는 다른 모습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와, 이 신분당선 계획이 유치 경쟁의 승리 비결이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게 되었네요. 네. 역시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인 요인이 크게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제3 테크노밸리요? 벌써 사업을 진행해요?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저도 잘 몰랐는데 제1, 2 테크노밸리 구경을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3 테크노밸리. 자, 기사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3 테크노밸리는 성남시 금토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이곳은 벤처기업과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규모는 서울 여의도공원의 2.5배에 해당하는 크기인데요. 제3 테크노밸리는 그동안 제1, 2 테크노밸리에서 나왔던 집이 모자란다는 단점을 보완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와, 여의도 공원의 2.5배 크기라니 어마어마한데요. 네, 크네요. 정말 얼마나 큰 부지인지 감도 저는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동안 집이 모자라다는 단점이 있었더니 그것까진 몰랐어요. 그 동네에 살지 않아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겉에서 봤을 때는 사는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그쪽에 이사간 친구들도 많고 해서 주거시설도 알맞게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아니었나 보군요. 완전히 반대로 싶었네요. 네, 제3 테크노밸리의 가치는 바로 자족도시에 있다고 하는데요. 넓은 부지와 주거시설을 늘려서 일자리뿐 아니라 문화까지 더해진 융복합도시로서의 발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우선 스타트업 밸리 조성과 다양한 형태의 주거 모델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IT와 빅데이터 등이 접목된 기술로 효율적인 업무도 실현시키고요. 인권센터도 만들어서 조직 내 문화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해요. 내가 사는 곳에서 일과 문화생활을 다 잡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집이랑 직장이 같은 동네에 있다는 건 너무 좋은데요? 여가 생활도 동네에서 즐길 수 있으니까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주말에 멀리 놀러 가야지 하고 생각하다가도 귀찮아서 포기할 때가 있는데 네. 우리 동네 안에 여가시설이 있으면 정말 편하게 즐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3 테크노밸리에서 제1, 2 테크노밸리의 단점을 보완하려고 한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완벽한 자족도시의 모습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기술산업의 선두주자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 주변 지역의 인프라도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업 밸리를 조성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네. 요즘 스타트업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IT 산업과 관련된 유명 기업들을 중심으로 밸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굉장히 의외라고 느껴졌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든다는 거는 신생 기업들을 새롭게 키우고 또 인재들을 이쪽으로 모으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미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주자를 맞춰서 도시를 만들고 있으니까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게 딱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두 분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남은 미래를 위한 발전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성남에는 도시 인프라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에서 혹시 다시 보고 싶은 거 혹은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율동공원의 번지점프가 다시 개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번지점프가 율동공원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생각하는데요. 날씨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더 구경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다시 개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번지점프를 즐기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맞아요. 율동공원의 번지점프 꽤 유명했죠. 예전에 TV 촬영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볼 수가 없네요. 네, 사실 제가 번지점프를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약간의 사심을 담았어요. 네, 뛰어보고 싶으시군요. 듣고 나니까 번지점프가 다시 개장을 하면 좀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지영님? 네, 저도 번지점프 동의하고요. 네. 그 말고도 이번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렸잖아요. 네. 장소도 다 다른 곳에서 열리고요. 근데 저는 이런 행사를 늘리기보다는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사를 줄였으면 좋겠다. 이유가 뭘까요? 네, 솔직히 이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행사가 열리는지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행사 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들도 시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행사 수가 좀 많으니까 오히려 복잡할 수 있다. 그래서 주민들도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오히려 헷갈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시죠. 그러니까 행사 수를 좀 줄이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정확하게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겠냐 이 얘기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행사가 시승경 50주년을 기념해서 더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특히 10월 6일부터 9일 사이 성남에서 열린 행사가 정말 세기 힘들 정도로 많았거든요. 오히려 몇 개만 열렸다면, 한두 개만 열렸다면 오히려 시민들이 더 집중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성남, 그러니까 미래의 성남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이 두 분이 상상하는 미래의 성남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지영님. 저는 역시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발전하는 것을 조금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전 세계가 IT 산업이나 기술 산업에 힘을 쏟고 있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다녀왔더니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지역을 정말 집중 발전하는 것을 보고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 판교도 이렇게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 세계와 비교했을 때 견줄 수 있을 만큼 그 중심에 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성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이야기시죠. 미래 산업 너무 중요합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결국 기술이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바라는 성남 미래의 모습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레드벨벳의 드라마 스타트업 OST 중 미래 들어보시죠. 어딘지 모를 꿈결 속에서 행복한 날도 본 것 같았어. 다가올 내일은 불안한 표정이지만 쉽게 나를 놓을 순 없네. 찬란한 빛을 향해 걸어 나를 가둘 듯한 미로 그럴 때마다 난 너를 기억해. 내 꿈을 잊지 않게 해줘. 별이 쏟아지는 곳에 우린 결국 함께한다고. You are my future, future all the time. 힘든 시간들을 건너 너의 손을 잡고 싶어. You are my sunshine, sunshine all the day. 해가 밤을 돌아 아침을 또 만든 것처럼 날 비춰줘. 너는 또 다른 나의 미래 영원히 계속될 love. 너는 또 다른 나의 미래 I will show you my love. 가끔 넘어져 상처가 나도 웃는 모습 난 그게 좋았어. 굳은 다짐들 한 번씩 무너지지만 너를 보면 견딜 수 있어. 찬란한 빛을 향해 걸어 나를 가둘 듯한 미로 그럴 때마다 난 너를 기억해.
레드벨벳의 드라마 스타트업 OST 중 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까 스타트업 집중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3테크노밸리는 스타트업 밸리로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스타트업들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생기업들이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신생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경쟁이 시작된 산업에서는 새로움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신생기업들을 좀 키우자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흔히 말하는 발상의 전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미래의 성남이 기술산업의 중심지가 되어 있기를 저도 희망을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세연님? 문화적으로 더 발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조금 그건 또 무슨 이야기지 싶을 수 있지만 파크 콘서트 같은 공연도 있고 네. 성남 아트센터도 있으니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접하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공연과 관련된 분야를 살리면 여가 생활로 예술을 접할 수 있으니까 또 주민분들한테도 독특한 이제 여가 생활을 주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요. 이미 이제 문화가 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공연 쪽으로 좀 더 힘을 써서 장르를 다양하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 유명해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또 힘들 때 여가 생활을 즐겨야 하는데 문화생활과 관련한 인프라가 없으면 여가 생활을 어디서 즐겨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이 도시가 미래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요. 성남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을 또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남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래 성남에는 성남의 인구가 지금보다 또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면은 저는 관광 쪽으로 발전을 조금 더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광이요? 되게 의외인데요. IT밸리가 들어선 곳에서 관광 쪽으로 발전이 가능할까요? 저는 오히려 그 점을 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미국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다녀왔던 것처럼 네. 여러 회사가 생기면 일 때문에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고 그러네요. 유명한 기업이 있으면 거기도 이렇게 투어하면서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출장차 왔다가 오래 머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만 하고 돌아가기보다는 관광도 겸해서 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들을 상대로 숙박시설을 늘리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일단은 숙박시설까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 편하게 이곳에서 머물면서 동네를 구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숙박시설도 조금 더 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회사들이 많아지면 세계 여러 기업과의 교류도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성남에 오게 되면 머물 곳이 필요하겠죠. 그와 더불어서 관광 핫플도 많이 늘어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도시도 관광 쪽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죠. 성남시의 볼거리를 자랑하면서 머무는 사람이 많다면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서울로 진출이 쉽다는 성남의 큰 장점도 더 활용하면 이 도시에 머무는 사람들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남의 관광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성남시에 어떤 관광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까요? 지영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계절이 되면 먼저 생각나는 건 남한산성인데요. 남한산성. 네, 산이라서 트레킹을 즐기기도 좋고 네. 그리고 트레킹 갔다 와서 음식점이나 카페 가면서 이렇게 당일 여행으로 즐기기 딱 좋은 근교 관광지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남한산성이 딱 당일 여행으로 코스를 짜기 좋더라고요. 간단하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조금 힘들게 등산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닭죽도 먹을 수 있고. 맞아요. 근데 굳이 아쉬운 점을 좀 찾아보자면 대중교통으로 가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버스가 있기는 한데 배차 간격이 좀 넓어서 보통은 이제 자차를 이용해서 가게 되는데 주차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맞아요. 그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자동차 없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는 것도 도전을 해봤는데 역시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저는 음식 쪽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이제 판교가 글로벌함을 노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점이 판교에 들어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판교 카페 거리가 이미 유명하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다양한 세계의 음식을 맛볼 수 있게 더 다양화를 시키면 좋겠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세계 음식이라는 테마를 살짝 곁들인 먹자골목이요. 네, 좋네요.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면 다른 나라 또 타국에 사는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성남에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잖아요.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딱 그 말이 하고 싶었어요. 네, 진짜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판교에 방문하는 사람도 많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 중심에 음식이 있고 그 중심이 판교가 되면 이 성남이 정말 굉장히 빠른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네, 두 분이 미래 성남의 모습을 산업과 관련된 방향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도시의 모습을 갖추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산업과 문화 두 가지 다 경제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이죠. 네, 그렇죠. 성남은 50년간 정말 빠른 성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50년 이후 성남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발전할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반백성남 6부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감사합니다. 시승격 50주년 6부 반백성남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사 그리고 현재가 되기까지의 성남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만들어갈 완백성남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며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남의 모습을 기대하며 시승격 50주년 6부작 반백성남을 마칩니다. 오늘 마지막 곡 김동률의 출발 함께 하시죠. 김소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